네, 안녕하세요. 5월의 영업 이슈 오늘 교육 시작하게 된 박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휴 동안 잘 보내셨나요? 5월 달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해가지고 가정의 달이라서 고객님들의 지갑이 조금 가벼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업 일수도 조금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 다시 계획 세우셔가지고 컨셉 영업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번 달에 어떤 부분으로 판매를 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간병인 이슈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간병인이 뭐 줄어든다 얘기가 있는데 아직 줄어들지 않은 데도 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절판 메시지 보내면서 영업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사망보장. 여러분 그 단기납 종신 말고 순수 나는 사망을 목적으로 한다 했을 때 보통 20년 납으로 하고 이렇게 종신까지 보장을 되는데, 해당 기존의 무해지 상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통 20년 납하고 종신까지 보장을 받더라도 해지 환급률이 20년 납이 됐을 때 20년 납이 완납이 됐을 때가 거의가 100% 가까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체증형 종신보험이 나와서 보험료는 더 낮게 내고 그 대신 환급률은 7년 시점에서 100%가 된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계속적으로 체증이 된다. 그래서 기존 종신보험보다 순수 사망보장을 보장을 받는 거지만 종신보험보다 보험료는 더 저렴하게 해서 환급률까지도 같이 3마리 토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종신상품은 여기 체증형 종신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은 보통 7년 납의 환급 시점이 100%까지 올라가고 사망보험금은 계속적으로 체증이 된다. 이렇게 돼서 지금 IM라이프가 지금 10년 이후 환급률은 107%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해당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동양생명 같은 경우나 신한라이프 같은 경우 중점적으로 보시면 또 좋으실 것 같고, 모든 보험은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잖아요.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는데 연금 전환 후에 3대 질병, 암,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시 연금액을 3배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포인트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생명 5배 더 행복한 종신보험, 그래서 삼성 밸런스 종신이랑 비교하게끔 나왔는데 처음에 가입 금액은 사망보험금 3,100만원, 8,800만원이에요. 그래서 20년 시점에 사망보장은 60세 시점에 1억 7,900, 1억 3천 차이가 조금 나는데 20년 후에 환급률 차이가 좀 나죠. 그리고 내가 100세까지 연금 수령 시 누적액이 1억 7천, 1억 5천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니버셜 종신 전환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두 가지를 조금 상품 비교를 해보시고 두 가지에 대해서 내가 메리트 있는 상품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시면 되세요. 그리고 물론 요거 보시면서도 여러분들의 시책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예전에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죠. 종신보험으로 연금이 전환이 가능한데 그 연금을 내가 10년 동안 받을지 20년 동안 받을지 죽을 때까지 받을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연금에서 나오는 그 금액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망보험금, 해약간각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신보험, 고객님 돌아가시면은 받는 돈이에요. 근데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하는 그 연금은 내가 20년 납입하고 30년대, 40년째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이 나오잖아요. 그 금액이 해지환급금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했을 때 이 5천만 원을 10년 동안 따박따박 받겠느냐, 20년 동안 따박따박 받겠느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따박따박 받겠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크게 받는지 작게 받는지 그 차이인 거죠. 그러면 내가 받는 금액은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사망보험금을 1억을 가입을 했는데 사망보험금이 5억까지 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납입하고 55세에 개시를 하게 되면은 연금하고 사망가입 금액이 5배가 보장이 되는데, 그래서 이 5억을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아까 처부 지점장님 교육했을 때 우리 65세부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균 얼마 정도 비용 든다고 말씀하셨죠? 7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 부분이 사망보험금이 체증돼서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설계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품 공부를 하실 때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모든 포인트를 싹싹싹 다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직접 내가 설계를 해서 그 설계서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언프로가 그 부분을 내가 공부를 하셨어. 그러면 누구한테든 알려주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강의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메타인지라는 거 들어보셨죠? 메타인지가 정확히 뭐예요? 내 생각을 좀 객관화해. 내가 아는 거.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하고 공부를 했어. 근데 분명히 내가 아는 거였는데 틀렸어. 그럼 집에 들어와서 뭐라고 그래? 아는 건데 틀렸네. 이러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메타인지는 내가 아는 거를 입으로 내뱉을 수 있어야지 그게 정확하게 내가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 같다고 해서 착각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상품 공부를 한다던가 하고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한테 설명하죠. 여러분 옆에 있는 팀원들하고 설명하죠. 그래서 내가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알고 있는 지식을 입으로 뱉는 연습은 수시로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고객님들을 만나서 여러 번 거절을 당하고 고객님들을 많이 만난 활동량이 많은 FA님이랑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 겪는 게 다르시죠. 반응도 다르시고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도 다르시고 다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입으로 뱉고 설명하는 부분으로 계속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00종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연금 전환, 종신 전환은 안 되고 여기 써져 있는데 간편 심사형이라고 해서 요거 보시면은 암 간경화 신장 투석까지 되고, 예, 이거를 보잖아요. 요거고 그다음에 이거 제가 다시 넘어갈게요. 여기 환급률 보시면은 동양생명이 최대로 좋죠. 그래서 환급률 같은 경우 다른 거랑 다 비슷한데 동양생명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50% 이상 장애시 납입 면제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시니까 한 번씩 쭉 훑어보시고요. 종신보험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현재 암 진단 후에 5년이 지난 모든 보험사에서 알리르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암이잖아요. 다른 거는 근데 암이 걸려도 보험이 가입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헤리티지 미래에셋 간편이 있고 미래에셋에 간편이 있고 초간편이 있어요. 70세까지 가능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암이 걸렸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라이나 생명이랑 해가지고 보시면서 나는 암 규약력이 있지만 내가 보험가입, 종신보험에 니즈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찾아서 가입시켜 드리시면 되시고, 그리고 KDB에 또 뭐가 있죠? 뭐요? 아이언프로님? KDB에 요거랑 비슷한 거 무심사. 무심사. 그 무심사 얼마까지 돼요? 사망보험금? 5천만 원까지 가능하시니까 가격 비교랑 고객님한테 더 좋은 상품 추천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뭐 초간편 종신보험도 예외질환 인수제도 있다 이런 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건강보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기보험은 뭐예요? 은수 대표님? 연도를 정해서 사망보험금을 주는. 네, 맞아요. 종신보험은 종신 때까지, 내 몸이 닿을 때까지 주는 거고,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사망 보장을 해준다. 그래서 금액 부분이 조금 더 저렴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확인하시면 되시고, 요거 보시면은 변경 전에는 325 그리고 325 하는데 7대 질병이랑 암만 물어보는데 요거는 7대 질병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심사가 조금 더 유해졌죠. 보험료도 저렴해졌다. 이제 보험업계 쪽에서 보장성 상품 같은 경우만 판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 부분으로 여러분께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공시율 상품을 누구나 다 판매를 할 수 있고, 7년 최저 보증, 단리 7%, 단리 8% 최저 보증 되는 거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요거는 자격증 별도로 있어야지 판매되는 거 아시죠? 변액 자격증 꼭 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연금보험 같은 경우 인수심사가 좋아졌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동행을 갖고 있어요. 3년 정도 됐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 거로도 가입을 했고 추가 납입을 하는데 지금 3년 정도 지났을 때 수익률이 130%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주식 조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110%까지 떨어졌다가 그때 줍줍을 조금 더 했어요. 추가 납입을 조금 더 했고, 또 그러면 싼 가격에 더 많이 산 거잖아요. 나중에 다시 원상복귀 되면은 수익률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변액보험이라든가 단리 상품이라든가 내가 고객님들한테 판매를 하고 싶은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내가 가입해서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리면 그 말에 힘이 생기고요. 눈빛에서도 강렬한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차피 연금 필요하고 목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내 자산 모으는 거, 내 연금 준비하는 부분으로 같이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암내심 유병력자도 치료 종료 3년 경과 시 청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망보험금도 같이 챙겨갈 수 있는 연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고지를 안 한대요. IBK 평생 보증받는 변액이에요. 그래서 언더라이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좋은 거, 영세 가입이 되고요. 30세 때 연금 개시가 돼요. 요즘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40살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엄마도 어리고 아기도 어리면 좋겠죠. 아기가 이제 태어났어. 1살이에요. 제가 30살이에요. 아기 앞으로 보험 가입을 해요. 그래서 10년 납을 하고 아기가 이제 피보험자가 아기가 되는 거고 수익자는 내가 되는 거예요. 돈 받는 사람이. 그러면 아기가 성인 30살이 됐을 때 내가 60세가 되잖아요. 그때 연금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2대 연금 컨셉으로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상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7% 보증받는 거, 8% 보증받는 거 다 변액 필요합니다. 변액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2대가 받는 연금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엄마들 있는 분들, 아기들 있는 분들, 그리고 내가 지금 30살이 지금 연금 가입을 해서 60세에 받는 거랑 영세가 아이가 가입을 해서 30살에 받으면 똑같이 60세에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교를 해서 고객님들한테 두 가지를 갖고 다니면서 비교를 해드리면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면 그 부분으로 어필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0, 30대 같은 경우는 모르죠. 혜원F님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요번에 국민연금 올랐잖아요. 여러분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예전에 새마을운동할 때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그 시점에 만들어졌는데
소득 대체율이 몇 %인지 아세요? 그때 지금 뭐라 그러지? 베이비 부머 어르신들 있잖아. 그분들께서 소득 대체율이 몇 %인지 혹시 아세요? 70%. 그러니까 내가 뭐 58년 개띠라고 해요. 그때 내가 국민연금을 100만 원의 월급을 받았으면 3%만 내면 됐어요. 3만 원만. 3만 원만 냈는데 내가 연금을 받을 때 얼마를 받아요? 7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지금 연금은 9%를 떼죠. 내 월급에서 9%를 떼는데 소득 대체율이 몇 프로예요? 40%. 그래서 8년 동안 소득 대체율 뭐 43%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 연금도 9%에서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9% 다 내가 내지만 직장인들은 4.5% 내가 내고 4.5%는 회사에서 내주잖아요. 그 9%가 순차적으로 8년 동안에서 0.5%에서 13%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기초연금 들어보셨죠? 기초연금은 어르신들 웬만하면 다 받죠.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국민연금 받으면 한 달에 40만 원이다, 50만 원, 어떤 분은 80만 원이다. 장기 동안 내가 계속적으로 냈던 9% 냈던 부분에 대해서 연금을 평생 받는 건데 그거 말고 최하위 70% 이상인 모든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다 드리잖아요. 기초연금. 그러면 그 연금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냈던 거에서 다시 다 엠빵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많이 낸 사람하고 적게 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받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는 사회에서 균등 분배를 했기 때문에 많이 낸 사람은 요만큼 받는 거고 적게 낸 사람들은 조금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불평등,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연금은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연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요. 고객님들한테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서 3천만 원, 5천만 원 받아들였어. 굉장히 땡큐겠지. 그런데 연금은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고객님이 평생 받게 되면 몇 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의 인생을 내가 잘 설계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인드가 이제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객님들한테 잘 어필을 어떻게 할지 해서 연금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연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수수료, 시책 체크하시고요. 뭐 이제 보장성 보험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DB생명에 고객님이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입을 손해보험사 쪽으로나 생명사 보험 쪽으로 보장성 보험은 내가 보장을 받던 안 받던 없어지는 돈이죠. 난 근데 그거 싫대. 내가 암 안 걸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DB생명의 뉴 올케어 암종신 요거 다 한 번씩은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험료가 비싸긴 하지만 사망도 되고, 그러니까 종신도 되고, 암이 걸리면 암보험금도 주고 해지연금도 좋다. 그래서 목돈으로 사용한다거나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근데 이거 좋은 건 남녀 생식기암이란 대장전막 내암도 동일하게 암진단자금으로 보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유방암만 1년 미만에 가입금액 50% 준다. 요거만 유의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그러니까 두 번째 암에 대해서 전이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했는데 이 도착지 기준이 뭔지 혹시 아세요? 출발점이란 도착점. 내가 그러니까 갑상선암이 걸렸어요. 갑상선은 소외감이죠. 갑상선, 기타 피부암, 제자량, 경계성 종양. 얘는 소외감인데 출발점 기준으로 암보험금을 준다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갑상선암이 걸려서 림프, 폐로 전이가 됐어. 그래도 출발점으로 보기 때문에 너는 암 진단금을 갑상선암으로 소외감을 준다는 거고요.
도착지라는 거는 내가 폐암에 걸렸으니까 폐암으로 일반 진단금을 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 약관 같은 경우 보실 때 도착지 기준인지 출발점 기준인지 요거 보셔서 도착지 기준이 더 보장받기가 좋다. 더 큰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매회 지급 안 수술비, 전이암 주요 치료비가 나왔다고 여기에서 암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가 가장 걱정하시는 게 전이재발이죠. 그래서 전이암 주요 치료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흥국생명 요거 통합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 해서 1억 원까지 전이암에 대해서 보장이 된다. 그래서 갱신보험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삼성화재랑 현대해상 나왔어요. 암 주요 치료비는 가입 전.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에 우리가 암 보험금 모든 보험사의 암, 뇌, 심 진단금은 딱 최초 1회에 대해서 지급이 되잖아요. 암 진단 자금은 원발암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 이후에 암 주요 치료비가 우리 예전에 판매됐던 실손처럼 암 실비가 있고요. 정액형 보장이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오늘 가입을 해서 암이 걸렸고 이후에 전이가 되든 재발이 되든 다 줘요. 그런데 내가 5년 전, 10년 전에 암이 걸려서 기왕역자야. 기왕역자한테는 그거는 약간 보시면 알겠지만 안 돼요. 그런데 얘는 지원대표님이 이거 물어본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가입 전에 암 진단비가 가입 후에 전이가 되는 옛날에는 미보장이 됐는데 지금 전이암 주요 치료비로 준비를 하게 되면은 전이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가입 금액은 3천만 원, 현대해상이 더 크죠. 그리고 10년이 아니라 전 보험 기간 만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암 주요 치료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암 주요 치료비 3,000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고객님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 암의 수술을 하거나 표적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거나 항암을 하거나 어떤 행위 중에 하나를 했을 때 1년에 한 번 딱 가입한 3,000만 원 드리겠습니다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각각 준대요. 그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근데 자꾸 좋은 상품이 계속 나오니까 기존 고객님들한테 미안해지는 건 어떡해요? 하여튼 이렇게 되시고 현대해상이랑 삼성화재는 전이암 보장되는데 타사는 안 된다. 가입 전 암 진단까지 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타사도 요 전이암이 있더라도 약간 한번 보세요. 나중에 계속적으로 따라 나올 것 같아요. 한 군데서 나오면 뭐 배타적이라고 해서 6개월 동안 우리만 사용하겠습니다 하고서 나중에는 전 보험사가 경쟁력 키워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따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험은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고 중입자 치료. 중입자 치료가 지금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출시된 지 2년 정도 됐나요? 그래서 어떤 암에 가장 효과적이죠? 전립선암의 100% 그리고 또 폐암이랑 간암, 췌장암인가? 그거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거의 75%, 80%까지 성공률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비싸다. 중입자 치료 한 사이클로 내가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12회 기준으로 5,500에서 7천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 이런 거 가입을 안 했어. 나 암진단자금 1억 가입했어. 그러면 어떡해요? 여기서 다 쓰고 또 그 치료가 다음으로 이루어질지 아무것도 생활비도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가격 부분도 착하고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두시면 좋죠. 그래서 중입자 방사선 여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나오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해외 중입자 치료도 보장이 된대요. 해외에서 나가서 치료 받아도 보장이 된대요. 그러면 내가 해외에 나가서 중입자 치료를 보장을 받고서 청구를 하면 돼요. 그러면 해외에 나가가지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입원해서 한 3일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중입자 치료를 받아서 중입자 치료를 했었던 비용 실손보험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실손 보장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실손은 안 돼요, 여러분. 얘는 되는데 실손은 안 돼요. 실손은 왜 안 돼요? 약관에 실손 의료비는 국내에서 사용한 의료비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해외에서 쓰면 안 된다. 대신에 옛날에 1세대 실비에서는 해외에서 쓴 치료비의 40% 맞나요? 40%까지 다시 페이백, 그러니까 다시 돌려주는 실손은 있어요. 1세대만, 1세대에서 일부만. 그런데 그냥 대부분 이렇게 해외에서 사용한 치료비는 실비에서 안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해외에서 수술했어요. 수술비 청구할 수 있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확실해요? 기무증 부고 분석이 맞아요. 됩니다. 실비만 안 되고 해외에서 수술을 했던 해외에서 암 진단을 받았던 진단서든 수술비든 다 됩니다. 요거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세요. 김우중 부부무장님 좋은 예시가 됐네요. 여러분 이 암 주요 이 부분은 5개월간 총 1억 5,600만 원을 썼대요. 간암 3기인데 근데 이럴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중에 한 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암 주요 치료비 비급여 굉장히 많이 썼죠. 로봇 수술도 하셨고 표적 항암제도 했고 면역 항암제도 했고 중입자 치료까지. 이런 일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은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단점은 뭐야? 내가 이런 치료를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빈틈없이 착착착착착착 다 해놓으면 돈 걱정 없이는 치료 받을 수 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나 고객님한테 이 치료 다 해주고 싶어. 근데 보험료가 어마무시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기준.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암 진단금은 무조건 주죠. 얘가 1번이에요. 내가 하는 일의 순서를 봤을 때 얘가 1번이에요. 암 진단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표적 치료를 하냐, 면역 치료를 하냐, 방사선 치료를 하냐, 중입자 치료를 하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거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새로 나온 담보가 뭐예요? 암 주요 치료비죠. 암 주요 치료비가 뭐예요? 어떤 치료? 어떤 치료를 하든 암의 직접 치료. 암의 직접 치료가 뭐예요? 그거를 조금 더 축약해서 정리를 좀 하거든요. 저는 암의 종양을 없애거나 줄이는 암의 종양을 없애거나 줄이는 모든 치료. 그게 수술이고 표적이고 면역이고 방사선이고 중입자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가 있죠.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있는 게 가장 베스트. 나 돈 걱정 없이 암 걸리면 어떤 치료든 난 돈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어가 1, 2, 3 가장 베스트. 근데 표적 치료가 5천 가입돼 있고 면역 치료 5천, 방사선 1,000, 중입자 1억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표적 치료, 면역 치료, 방사선 치료, 중입자 치료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유전자랑 세포가 다 나한테 맞아야지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암 진단금은 내가 가입된 사람이 진단만 받으면 무조건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나마 100%라고 볼게요. 그러면 얘는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표적 치료를 맞을지 면역을 맞을지 방사선이 맞을지 중입자가 맞을지는 치료를 받아보고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표적 치료 5천만 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내가 치료비가 7천만 원 썼어. 얼마 받아요? 5천. 면역 치료 5천 썼어요. 5천 나왔는데 치료비가 1억이에요. 얼마 받아요? 5천 받죠. 근데 내가 이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그 다음에 암 주요 치료비는 이 이후에 암 진단 100%일 때 얘는 50%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얘는 50%예요, 100%예요? 100%죠? 암의 종양을 없애는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요것도 어떤 거든 할 수 있으니까, 요거 안 맞더라도 옛날에 뭐라 그러지? 급여 치료, 머리카락 빠지는 치료도 어떤 거든 간에 하게 되면 무조건 주니까. 그랬을 때 1, 2, 3이에요. 근데 얘가 나빠요? 가격 대비. 그래서 저는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드리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모를 확률 때문에 요거 5천만 원 넣었는데 800원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비갱신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를 다 해드리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고객님들한테 가입 설계서를 가져가잖아요. 그랬을 때 가입 설계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으로 조금 한 번을 싹 흩어드려요. 한 번을 싹 흩어드리면 그 다음은 고객님이 가입 설계서 보장 내용을 보시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데 해당 부분이 요거는 전부 다 사용을 했을 때 이만큼 받으실 수 있다. 어쨌든 빈틈 없이 따닥따닥 다 맞춰놓으면 이렇게 된다. 고액 치료비까지 다 보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손보, KB 그리고 삼성생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5천 이렇게 나와서 가격적인 부분은 한 번씩 보시면 되시고요. 고액 항암 치료비가 지금 일부 나온 곳도 있고 앞으로 10일, 18일 뭐 이후로 계속적으로 나올 거 확인하시면 되시고, 흥국생명의 전이암 보장 요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보이나요? 보이나요? 흥국생명의 전이암이 진단이 되면은 최저 36개월, 3년 동안은 보장이 되지만 월 100만 원 한도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전이암 진단만 받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준대요. 저 이거 상품 보고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신한라이프는 암 진단 시에, 요거는 암 진단이고 얘는 전이암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 대신에 기타 피부암, 특정 갑상선암, 대장경만대암, 유방암, 남녀 생식기암 제외다. 그래서 얘는 36회까지, 아니구나, 잘못 읽었구나, 여기까지 해서 60회까지 하는데 200만 원 보장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그 예전에 물건 옛날에 조선시대 때 요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보부상. 우리 보부상처럼 요런 거 하나씩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툭툭 찔러보셔도 돼요.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 혹하거든요. 저 이거 상품 보고 굉장히 혹했어요. 그래서 설계 당연히 필수로 해보셔야 되시고, 뭐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하이클래스 나왔죠. 그래서 어차피 나오는 거에 추가적으로 비급여 치료받으면 더 받자 해가지고 더블로 더 받자 해서 추가적으로 넣으면 되고, 가격 부분이 굉장히 착하니까 그렇게 되고, DB손보 같은 경우가 1억 6천까지 받을 수 있네요. 중입자 치료 5월 12일 날 나오고 풀특약 하게 되면은 한도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여러분 혈관 질환을 고객님들이 설명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림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고객님은 요만큼만 보장되고 요거 보장 안 돼요. 뭐 이렇게 하고, 고객님은 요만큼만 보장되고 요거 보장 안 돼요.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더 우리가 고객님들을 이해를 쉽게, 다 알아, 다 알지만 안 와닿기 때문에 와닿게 조금 이해를 해드리면,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 이번에 한번 써먹은 게, 고객님 2발로 병원 가서 내가 직접 치료를 받고 싶으세요? 4발로 병원 가고 싶으세요? 4발로 병원 가는 거는 급성 심근경색, 2발로 가는 거는 허혈성 혈관 질환, 이렇게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은 뇌출혈은 네 발로 가시는 거, 침대에 이끌려서 휠체어에 이동을 해서 가는 거, 허혈성이랑 뇌혈관 질환, 그거 협심증까지 보장되는 거 있죠? 그거는 고객님이 두 발로 제정신에 맨정신으로 병원 가실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말하면 어느 정도 그 고객님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와닿는 고객님이나 조금 더 경증이 이만큼 적다, 크다라는 거는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부정맥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부정맥 합병증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치매다. 해가지고 수술비 나오는데 하나손해보험이 굉장히 많이 준다. 진단금 많이 준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골든타임. 혈관질환 같은 경우는 뭐 약만 가벼운 경증 우리가 걸어가서 진단 받았을 때는 경증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약만 드시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약도 복용이 안 돼서 수술이나 뭐 중환자실 치료, 혈전용의 치료 여러 치료들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대질환 치료는 수술이 48%, 중환자실 치료가 40%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타나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여러분 요거 다 넣고 요것도 넣고 요것도 다 넣으시나요? 설계할 때? 내 맘이잖아요. 설계의 정답이 어딨어. 내 맘이잖아요.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심장수술비, 혈전 다 넣고 얘 넣어. 그러면 1000 만약에 넣었으면 뇌혈관 질환비 수술을 했어. 1000만 원 받고 여기서 1000만 원 받고 얘도 했고 얘도 했고 얘도 했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얘는 2대 주요 치료비는 언제 보장받아요? 수술했을 때, 중환자실 들어갔을 때, 혈전용에 사용했을 때 다 겹친다는 거죠. 다 겹치는 건데 얘만 넣자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내 맘이니까 내가 설계를 하면 돼요. 고객님 왜냐면 수술비 같은 경우가 2대만 되잖아요. 10개를 보장해주는 수술이랑 100개를 보장해주는 수술이랑 2개만 지원해주는 수술이랑은 가격 차이가 당연히 나겠죠. 근데 한 번 치료받을 때 2천만 원 이상 치료비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인 부담 없으면 둘 다 넣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고객님들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어떤 거를 하나를 선택할지 여러분들이 또 보험의 기준을 세우셔야 되시는 거고요. 2대 주요 치료비, 최대 가입 금액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체증형으로 돼 있고 보험 기간 얘는 보시면 하나손해보험하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보험 기간 동안 보험 기간이 언제죠? 우리가 20년 납 100세 만기로 했으면 100세까지가 보험 기간이죠. 그리고 각각 수술을 하는 것 따로 혈전용에 따로 중환자실 따로 이렇게 각각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상품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세요. 그리고 갖고 다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료는 여러분들이 고객님들하고 설명할 때 모를 때 할 수 있는 커닝페이퍼다. 그래서 고객님 요거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할게요. 그러면서 그 2초, 3초, 5초에 머리 굴려서 발휘할 수 있는 센스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거 한 번씩 생보도 많이 나왔죠. 보험 기간 동안 보장이 되는 하나생명 그리고 라이나생명도 있고 내용은 한 번씩 보시면 되시고요. 하나선보가 인카 우대 플랜으로 해서 스코어링이 없대요. 스코어링이 예를 들어서 상해 사망, 질병 사망, 뭐 중환자실 입원 일당 무조건 넣어야 되는데 스코어링 없대요. 없이 질병수술비 1, 2종이 50까지 들어간다니까 굉장히 좋거든요. 보통 타사 같은 경우는 30 정도로 들어가거든요. 30, 40 이렇게 들어가는데 50까지 3종도 500만 원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카 5대 플랜이 있고 순환계 치료비 플랜으로 나왔다 라고 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정맥 진단비랑 2대 주요 치료비도 이렇게 설계를 하면 좋다라고 여러분 한 번씩 보시면 되시고요.
생명보험사가 가격이 지금 DB손보랑 봤을 때 가격 차이가 생보랑 손보 얘가 똑같이 비슷한 설계겠지만 30세 여자가 21,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DB손보죠. 미래에셋이랑 동양생명은 60세 여자가 37,000원이에요. 70세가 37,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70세면 얼마일까요? 비싸죠. 꽤 비싸죠. 왜 그럴까요? 왜 DB손보는 비싸고 동양생명 미래에셋은 쌀까요? 손해율? 맞아요, 손해율. 여러분, 생명보험사의 특징은요, 사망을 보장을 해요. 사망과 너가 오래 살았을 때에서 연금에 특화가 돼 있고요. 손해보험사의 특징은 뭐냐면 재산상의 손해예요. 내 몸이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예요. 그런데 재산보험이 뭐예요? 재산보험이 생명보험사도 있고 손해보험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보험이 신체에 대해서 암내심, 수술비 이런 건데 그동안에 생명보험사는 종신에 특화가 돼 있어 종신보험 판매가 많이 됐지 생명보험사에서 건강보장이랑 이렇게 시도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2, 3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손해보험사는 기가입자가 이만큼 많고요. 손해율도 이만큼 많아요. 근데 생명보험사는 이제 막 시작했잖아. 손해율 책정을 어떻게 해?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손해율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작게 책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교육할 때도 실손보험 같은 경우도 생명사랑 손해보험사랑 동일한 나이대이고 1세대이어도 갱신폭이 어디가 더 적다? 생명보험사. 그래서 생명보험사에서 예전에 지금은 실비 판매를 싫어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실비랑 손해보험, 건강보험이랑 같이 세트 판매를 할 때 손해율 때문에 손해보험사보다 생명보험사가 갱신폭이 적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로 합시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어필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보험사는 건강보험 쪽으로 뛰어들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손해율 책정이 덜 돼 있다. 그래서 가격이 착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예전보다 손해보험사보다 생명보험사 설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암내심 진단금조차도 생명보험사가 굉장히 저렴하고 질병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사로 100세 만기하게 되면은 못 내밀어요. 가격이 너무 후덜덜해서. 근데 생명보험사로 질병 후유장애 90세까지 해도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도 영업적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약값도 준대요. 이대질환 치료했을 때 약값도 준다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약제비까지 보장한다. 여러분 수술비 우리가 가장 많이 판매하는 게 수술비잖아요. 생보형에는 수술 1회당 되고 1년 이내 재수술도 되고 치액 요실금 제왕절개도 되고 선천 이상도 되는데 손해보험사는 안 된다. 이게 근데 우리는 손해보험사여도 다 된다 라고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보형 수술비를 갖고 있는 보험사가 좋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정신질환 제가 아는 것만 얘기할게요. 정신질환. 그리고 Q코드가 뭐예요? 선천성. Q코드 선천성. 그리고 얘가 직장, 대장, 요실금 이렇게 해서 면책이 없대요. 메리츠는 수술 1회당 면책 없이 다 준대요. 여기 있는 거. 그런데 얘네들은 보장 안 해주고 얘만 보장해주고 이렇게 해서 메리츠, 롯데, 삼성, KB 하나가 생명보험사 약관을 따라해서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근데 메리츠는 요거는 제 사견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건강제 상품 1호종 수술비 이런 거는 좀 보시면 되세요. 요걸로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요. 유병자 상품.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거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명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요게 표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드리는 거니까 표랑 동일한 거예요. 잠깐만. 요거. 여러분, 질병수술비가 있고요. 우리가 5종 수술비가 있고요. N대 수술비가 있잖아요. N대 수술비는 보험사별로 119대, 뭐 123대, 뭐 이렇게 150 몇 개 이렇게 되잖아요. 질병수술비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아연프로님. 고객님이 요 질병수술비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진짜 이러실 거예요. 수술하면 뭐 언제든. 수술의 정의는 뭐예요? 네. 저는 그 대답을 원하는 거. 고객한테 물어볼 때, 고객이, 팀장님, 아연 팀장님, 저 이거 질병수술비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질병으로 수술했을 때요. 이렇게 대답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맞아요. 질병수술비의 수술비의 정의는요, 고객님, 절단 방법으로 수술이 들어가면 받을 수가 있어요. 흡입천자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사기로 빨아들이거나 넣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질병수술비의 장점은 뭐예요? 그거 말고. 질병수술의 장점은 뭐예요? 아까 1호종 수술비에서 8가지, 9가지를 빼고 나머지는 다 줘요. 우리나라에서 수술하는 게 수천 개, 수만 개, 수백 개가 있어도, 수억 개가 있어도 1번 정신질환, 2번 뭐 비만, 3번 선천성, 4번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러냐? 임신 출산 안 되고 해서 1번부터 8번까지가 있어요. 요거는 질병수술비에서 안 준대. 얘 빼고 8가지 빼고 8,000억 개의 수술을 하던 100만 개의 수술을 하던 그 수술비로 무조건 주는 게 질병수술비예요. 그럼 뭐예요? 보장 범위가 넓죠. 근데 단점은 꼴랑 30만 원, 40만 원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장 금액이 작다라는 게 단점이고 보장 금액이 작다라는 게 단점이고 보장 범위가 크다는 게 장점이에요. 질병수술비는. 그러면 1호종 수술비는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절단이 들어가면 다 받을 수 있는데 질병수술비는 암 수술을 해도 30만 원, 40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근데 1호종 수술비는 1종, 2종, 3종, 4종, 5종 너의 수술의 심도 심한 수술이냐 큰 수술이냐 작은 수술이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겠대요. 그러면 암으로 째고 했다라고 하면 5종에서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빼고 1번부터 8번까지 빼고 나머지를 다 받을 수 있는데 차등 지급을 해준대요. 그러면 질병수술비보다 더 좋기야 좋죠. 그렇게 되고 N대 수술비는 뭐예요? 119대 수술비, 123대 수술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얘는 1호종 수술비랑 N대 수술비의 차이점은 뭐예요? 또 그러면은 범위 N대가 좁아요. N대는 전 고객님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1호종 수술비는 나와 있는 모든 이따만큼 아까 말한 제가 몇천 개라는 수술을 해도 무조건 차등 지급에서 받을 수 있는데 119대 수술비는 1번부터 119개까지의 나래비를 세워서 119개에 해당되는 것만 준다. 나머진 안 준다. 그래서 얘 따로 해서 3개를 복층으로 하게 되면은 합산해서 보장을 받는 거죠. 요게 정액보장. 정액보장 나오면 무조건 합산보장, 중복보장 따라 나오면 되고요. 그럼 고객님들이 그래요. 1호종하고 N대 중에서 뭐가 더 좋아요? 정답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느낀 대로 설명하시면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고객님한테
1호종 수술비랑 엔대 수술비랑 뭐가 좋아요 했을 때 이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고객이 난 그러면은 1호종을 뺄래. 아니면 가격 부담이 됐을 때 아니면 뭐 엔대를 뺄래 하고 선택을 할 수 있거나 고객한테 여러분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고객님한테 설명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아는 지식 설명해서 이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방금 절제절단 들어갔고 보장 금액이 질병수술비는 작다. 엔대 수술비는 별 3개, 1호종은 별 4개죠. 보장 금액, 보험료 받는 금액 그렇게 되고 보험료는 조금 비싸고 그리고 매회 지급은 모르겠어요. 저는 매회 지급이 그렇게 큰 장점은 없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마케팅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또 어필을 해야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보험료는 따져봐야겠지만 매회 지급을 하는 1호종 수술비가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래. 근데 연간 1회만 보장되는 게 10,000원이래. 그럼 50% 차이잖아요. 저는 그거를 연간 1회로 바꿀 것 같아요. 만약에 만났다고 하면은 어쨌든 내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면 내가 어쨌든 간에 어필을 해야 되죠. 혹시 주변에 1년에 동일 질병으로 1번, 2번, 3번 수술한 사람 혹시 본 적 있어요?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대장용종 제거를 하고 또 1년 안에 또 대장용종 제거를 할까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했어요. 저는 했는데 근데 그런 일이 흔치는 않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절대 2번 수술하는 건 없어요는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매우 적다. 만약에 거기에 1년에 2번, 3번 수술하는 고객님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확률은 비록 적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세요. 제가 이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냐면 제가 대장용종 제거를 했는데 용종이 3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는 크기가 너무 크다고 대학병원 가래. 그래서 한 달 후에 재수술을 한 적은 있어요. 요런 케이스. 그리고 최근에 요현지 사장님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케이스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 이제 1시간이 다 돼가니까 제가 말이 좀 빨라졌습니다. 무릎 관절 여러분들 무릎 관절증이라고 해서 줄기세포 치료 자극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이라고 있어요. 요거 실비에서 보장될까요? 안 될까요? 보장받기 힘들어요. 백내장 수술 실비에서 보장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통원비만 나오죠. 25만 원. 그래서 이런 수술도 보통은 받기 거의 힘들다. 90% 이상 받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치료비가 3천만 원, 4천만 원 든대요. 유현지 원장님 어머님도 5천만 원 들었어. 근데 이게 얼마나 심하느냐에 따라서 진짜로 심한 거는 서류상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받기 힘들다. 병원에서 마케팅해서 어르신들 모르고서 조금만 아파도 이거 실비에서 대여하고서 고객님들 속아서 수술하고 수술비는 실비에서 안 준다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 관절증으로 관련해서 보장을 해준다. 요거 한 번씩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관절증 인공관절 수술하면은 우리 받을 수 있는 거 뭐 있죠? 아까 생명사가 좀 싸다고 한 거, 가격 착하다고 하는 거. 인공관절 수술하면 후유장애. 인공관절 수술하면은 후유장애 받을 수 있어요. 인공관절 양쪽 수술하게 되면 50% 후유장애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해는 많이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질병은 가입이 많이 안 돼 있죠. 왜? 비싸서. 비싸서. 그래서 그리고 후유장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수가 까다로워요. 실비만큼 까다로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술비랑 후유장애까지 넣어드릴 수 있다. 삼성병원 6천만 원까지 되네요. 한도가 후유장애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님들 만났을 때 적재적소에 지금 교육 받으시면서 A라는 상품 했을 때 A 고객님이 생각나고 B라는 상품 말했을 때 B라는 고객님이 생각이 나서 그 상품 컨셉에다가 고객님들을 생각을 해서 리스트에 쫙 뽑아 보셔가지고 고객님들한테 한 번씩 어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DB생명, 미래햇셋 이런 식으로 수술비 플랜 짤 수 있다. 요거 아까 처부에서 설명한 거잖아요. 설명한 거 넘어갈게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 간병인이 계속 축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20만 원까지 아직 유지되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곧 판매 종료가 됩니다. DB선고 5월 11일까지 업계 누적이구나. 그래서 간병인 20만 원 해가지고 일부 축소가 된 보험사도 있고 아닌 보험사도 있다. 그래서 생선보 비교해 보시면 되시고 거의 5월 11일까지가 판매가 되나 봐요. 5월 11일 이후에는 한도가 축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 추천 플랜 한 번씩 보세요. 간병인 사용이랑 간병인 지원이랑 차이점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간병인 사용 서류가 복잡하다. 그래서 그리고 간병인 사용을 저도 한번 고객님을 불러줘 봤어요. 간병인 사용하는 거 내가 직접 부르는 거. 근데 그때 고객님이 코로나 시점이었는데 간병인들이 대부분 중국인들이거든요. 조선족들. 그러다 보니까 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사람이 없는 거야.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값이 올라가죠. 그리고 단점은 뭐냐면 간병인도 누가 조금 수발 쉬운 사람 선택하고 싶지 수발 힘든 사람 하고 싶어요. 24시간 밀착 케어해야 되는 환자분이랑 간간히 케어를 해야 되는 환자분이랑 누굴 선택하겠어. 그래서 고객님의 얼마나 아픈지에 따라서 차등으로 돈을 받아요. 그럼 간병인이 15만 원, 내 일당이 15만 원이면 고객님은 조금 더 아프니까 17만 원 받겠다. 더 아프니까 20만 원 받겠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간병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케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해서 간병인 지원은 어떤가 해서 메르츠에서 계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메르츠 같은 경우는 181일 이상까지 된다. 나머지는 180일까지만 된다. 해서 제가 아는 분인데 엄마의 다리 건너서 얘기를 들었는데 한 50대 중반 분께서 어제 백화점 가서 따님이랑 손 붙잡고 백화점 쇼핑을 다 했어요. 그리고 얼굴도 보고 그 다음날 갔는데 안 보이셔서 물어봤더니 뇌출혈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대요. 근데 5년 동안 지금 누워 계시대. 눈도 안 뜨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간병인 사용보다는 간병인 지원이 저는 조금 더 낫다고 보거든요. 가장 큰 단점은 10년 갱신인 거. 근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엄마가 이제 70세가 되셨는데 엄마가 만약에 아프다고 해서 간병인을 내가 일일이 알아보고 부르기는 싫어요. 귀찮아. 이렇게 귀찮다기보다 내가 발품 팔아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럴 때는 제 입장에 대비를 했을 때는 간병인 지원이 낫다. 보험사에다가 신청해서 알아서 불러주고 저 이분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주세요 하고 24시간 케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간병인 사용과 지원의 차이점을 알아두고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의 니즈 파악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거 바꾸고 해서 설득을 조금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간병인 사용 지원, 페이백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현대해상에서 알리려면 단 2개만 하래요. 그래서 2, 3, 4번 고지 패스한다. 그래서 당사 및 타사 실손 5년 이상 유지했을 때
통원 치료력이 있는데 소액이라 청구 안 했어요. 자녀보험 납기 만기 도래 이런 식으로 경증인데 불안해서 간편으로 가입하는 거 그런 거 대상 여부 조회가 돼서 EQ 고지로 설계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보시고 저희한테는 좋지는 않은데 고객님들이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한번 체크해드리고 이런 상품이 나왔다. 그래서 알릴레몬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시잖아요. 알릴레몬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요거라도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교직원은 넘어갈 거고요. 단기납 종신 우리 꾸준하게 판매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단기납 종신 황금률로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돈을 모으려면 목적 자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굉장히 잘 됐어. 그래서 요거는 주택자금, 해외여행자금 뭐 했는데 이거는 우리 큰딸 결혼자금 했어. 사업이 다 망했는데도 요 목적이 있는 이 상품에 대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안 깼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님하고 상담을 할 때 황금률 다 비슷비슷하고 지금 매트라이프 달러 종신이 조금 더 높죠. 나머지는 다 스펙 비슷한데 상품 판매는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고객님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목적을 딱 짚어주는 게 가장 그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어필을 어떻게 할지, 상담을 어떻게 할지를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기납 저예약 종신, 경행 정기 있고 고당 대통,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대상포진, 통풍, 진단금 있다. 치매 간병. 재가보험 같은 경우 여러분 많이 판매하시죠. 그래서 재가보험도 다음번에 한번 풀로 한번 교육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번에 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다 상품이 암 주요 치료비가 전 기간 동안 각각 보장되는 상품으로 새로이 출시가 됐다. 그래서 일부 보험사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간병인 지원과 간병인 사용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가 전이하까지 보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단기납 종심은 계속적으로 판매하시면서 고객님께 목적을 심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액 항암 중입자 치료 보장도 출시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여러분 요거 IIMS 들어가시면 요거 있잖아요. 요 파일 그리고 단톡방에도 공지를 해드렸잖아요. 한 번씩 출력하셔가지고 내 파일철로 들고 다니세요. 들고 다니시면서 고객님한테 상담할 때 상담 근거 자료로 내가 이만큼 공부하는 설계사입니다. 고객님 그리고 제가 요번에 요거 강의하다가 저희 팀원들한테 강의하다가 본 건데 너무 좋아서 고객님한테도 알려드릴게요 하고 나를 조금 더 이쁘게 포장을 해보세요. 고객님 저희 팀원이요. 제가 강의하다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를 조금 더 어필하고 나는 항상 노력하는 설계사. 고객님을 위해서 24시간 밤 10시, 11시까지 케어하는 설계사라고 하고 공부하는 설계사. 그래서 자료 갖고 다니면서 컨닝 페이퍼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5월달 영업 이슈 여기까지 할 거고요. 5월달 여러분의 에너지 모두 쏟아가지고 또 저번달처럼 신기록 세우시고 좋은 마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